예전에 F-15K를 도입할 때 공대공으로는 AIM-9X와 공대지로는 JASSM을 장착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어 있었습니다만, 한국 공군 정비사가 어떤 봉인된 장비를 풀어봤다는 혐의를 받고 의회 조사국까지 와서 조사를 하는 등 문제를 삼다가 결국 JASSM은 한국에 판매하지 않았죠. 그 바람에 한국 공군은 독일제 타우러스를 들여왔습니다. 유로파이터 생산국인 독일은 타우러스가 미제 전투기에 인티되도록 만들었고 시스템 안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미국이 해준 물건이었습니다. KF-X를 계획하고 있던 한국은 F-35를 구매 계약할 때 15가지 기술을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제공받기를 약속받았다는데 미국의 국방부에서 제동을 걸어서 4개의 기술은 받지 못하게 된 것은 잘 알려진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아예 모조리 미국과는 독립을 해서 자체 개발로 모두 돌렸죠. 제일 중요한 AESA 레이더부터 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요즘 미국에서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의 한국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이게 기존의 구입과는 다른 게 이번 미사일들은 한국의 전투 시스템과 레이더에 연동되도록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납품한다는 뜻입니다. 미티어는 어떻게 할지 타우러스 대신에 JASSM을 사와야 할지 고민입니다. 타우러스는 LIG가 이미 국산 개발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미국이 안 한다고 하다가 이제 와서 태도가 바뀐 것을 생각해 봅니다. 안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성공하겠구나 하고 내부 판단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괜히 자기네 미사일 소비자만 잃는 게 되겠죠. 이제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반열에 들어간 것 같군요. 그리고 한국의 항모 개발에도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듯 보여집니다. 순전히 우리 입장에서 중형 항모라도 그렇게 큰 것이 왜 필요한가 하겠지만, 이게 한미일연합해군이라고 생각해보면 그냥 답이 나오는 겁니다. 미군은 중국 해군의 양적인 팽창에 대적해야 하는 입장에서 엄청난 비용으로 많은 함정을 뽑아내기 힘든 실정입니다. 태평양에 동원하는 미 해군 함정의 숫자가 중국의 함정 숫자보다 턱없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한국 해군이 보조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러니 4만 톤급 하지 말고 차라리 7만 톤급을 해라. 이런 주문이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항모 건조에 미군이 기술 지원도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 설계사인 영국의 밥국도 미국과 영국의 여러 정황을 살펴 7만 톤급이 적정하다고 주장하여 이상하게도 이 방향으로 흘러간 듯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보는 위상이 많이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이런 기회에 탄도미사일 사거리 함정도 업에 버려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사가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 이전 작업을 시작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록히드 마틴은 우리 공군이 차기 전투기 기종으로 F-35 스텔스기를 구매하는 반대급부로 KF-X 개발에 필요한 21가지 기술을 이전해주기로 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18일 록히드 마틴 인력 12명이 지난달부터 KF-X 사업의 본계약자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체계 개발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KF-X 개발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요청한 21개 기술 항목에 대해 수출 허가를 승인했고, 방사청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 1월 이들 기술 항목을 세분화한 수백여 개의 리스트를 미국에 전달한 바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우리가 전달한 세부 기술 항목 리스트 중에서 현 시점에서 이전의 시기와 수준, 범위가 확정된 항목들에 대해 1차적으로 구체화 작업이 끝나 이달 초 미국 측으로부터 통보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이전 구체화 후속 조치가 1차로 완료된 것이라며 KF-X 개발과 같은 대형 사업의 경우 사전에 기술 이전 내용을 모두 구체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속적인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사청은 고등훈련기인 T-50 개발 당시에도 12차례에 걸쳐 록히드 마틴으로부터의 기술 이전 내용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또 KEFX에 탑재할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 체계 개발에 대한 중간 점검을 내년 2분기와 2018년 1분기 등에 걸쳐 2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1차 때는 레이더 안테나의 기능 및 성능을, 2차 때는 하드웨어 입증 모델 기능 및 성능을 각각 점검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우리 기술로 AESA 레이더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만약 개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국외 구매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일종의 대안인 플랜 B라기보다는 위험 관리의 한 가지 옵션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AESA 레이더 시제 제작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지난 10여 년간 AESA 레이더 개발에 몰두해온 LIG 넥스1을 제치고 한화탈레스를 선정한 바 있다. 방사청은 KFX에 들어갈 엔진 기종도 조만간 선정해 6월에는 계약할 계획이다. KFX 엔진 공급 입찰에는 유로제트와 제너럴 일렉트릭이 참여했다. 방사청은 내년 9월까지 KFX 기본 설계를 마무리하고 2019년 1월까지는 상세 설계를 끝낸 뒤 이를 토대로 KFX 시제기를 제작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까지 세계 항공 우주 산업 시장에서 기반이 미약한 우리나라가 개발한 군용기가 그나마 잘 쓰이고 있는 지역이 동남아시아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 유럽 방산업체들이 동남아 시장에 뛰어들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형 전투기를 비롯한 국산 군용기가 동남아에서 밀려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인도네시아 시장 쟁탈전 본격화하나. 인도네시아는 KFX 개발에 참여하는 국가로 전체 개발비 8조 5천억 원 중 20%에 해당하는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나 2018년과 2019년 분담금을 내지 않았다. 방위사업청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속적인 사업 참여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분담금 납부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플랜 B를 염두에 두는 듯한 모양새다. 프랑스 경제 전문 매체 라트리뷰는 최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의 지난 11일 파리 방문은 프랑스제 무기 구매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계획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최종 계약은 아직 맺어지지 않았다면서도 인도네시아가 다쏘 라팔 전투기 48대, DCNS의 스콜펜급 잠수함 4척, 고윈드급 초계함 2척 구매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프라보워 장관은 현지 매체에 프랑스의 희망사항이라고 말했으나 라팔 48대 구매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관심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위도도 대통령은 23일 국방부와 인도네시아군, 경찰 수뇌부가 모인 2020년 리더십 회의 직후 프랑스 무기 구매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프라보워 장관이 프랑스와 한국, 동유럽 국가 무기 구입에 대해 평가했다. 곧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방산업계에서는 물밑 이야기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반응이다. 인도네시아가 재정 문제로 KFX 개발 분담금 지급을 미루는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 방산업체의 물밑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는 것이다. 2002년부터 실전 배치에 들어간 라팔은 세계적 항공전자업체인 텔레스가 개발한 전자장비와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를 장착했다. 프랑스와 미국, 유럽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항공무장 운용이 가능하다. 스칼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을 장착할 수 있어 전략적 타격 능력도 갖췄다. 프랑스 해군 라팔 전투기가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부시호 비행갑판에 착륙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 하지만 라팔의 해외 판매 실적은 좋지 않다. 프랑스가 2024년까지 180대를 구매하는 것에 이집트와 인도, 카타르가 약 100대를 도입했고 리비아와 시리아 등에서 실전 경험을 쌓았다.
하지만 벨기에, 브라질, 싱가포르, 캐나다 등에서 고배를 마신 상태다. 기존의 전투기를 개발한 회사가 새로 만든 전투기의 손익분기점은 300대 안팎이다. 라팔은 개발된 지 20여 년이 흐른 상황에서도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한 셈이다. 이는 프랑스 항공우주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 미래의 일감과 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라팔 부품과 장비 생산에 참여한 협력업체 이탈을 막을 수 없다. 협력업체 이탈은 프랑스 항공우주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프랑스가 라팔의 인도네시아 판매에 적극적인 이유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프랑스는 수년 전부터 인도네시아에 라팔 판매를 추진해왔다며 KF-X보다 더 좋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는 관측이 현지에서 무성하다고 전했다. 미국과 러시아도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에 나설 태세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미국 로키드 마틴 F-16V 32대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로키드 마틴은 이에 힘입어 추가 수주를 위해 올해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펼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2018년 2월 Su-35S 11대를 판매하기로 했으나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인도네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에서 판매 시도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본 대책 마련 서둘러야. 라팔 등의 공세에 직면한 KF-X의 상황은 좋지 않다. 항공무장과 AESA 레이더의 취약점 때문이다. 현재 KF-X는 2021년 상반기에 CJ 1호기를 출고하고 2022년 상반기부터 시험 비행에 돌입, 2026년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하지만 KF-X의 항공무장은 라팔이나 F-16과 비교할 때 우위에 있지 못한 실정이다. 무장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정도다. 개발 중인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2029년에야 전력화될 예정이지만 감항 인증 등을 고려하면 2030년 이후 실전 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AESA 레이더가 개발되고 있으나 라팔의 RB2, AA 레이더보다 우수한 성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0월 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미디어 데이 행사에서 KF-X 모형을 비롯한 국산 항공기가 공개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KF-X 개발이 완료되면 인도네시아는 60대를 생산해서 배치한다. 스텔스를 제외하면 라팔이나 Su-35S보다 나을 게 별로 없는 KF-X를 2020년대 후반에 얻는 셈이다. 반면 라팔은 북대서양조약기구 규격을 적용한 서방제 무장은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다. Su-35S도 러시아제 항공무장을 언제든 탑재할 수 있다. F-16V는 인도네시아가 F-16 30여 대를 운용 중이라 후속 군수 지원 등에서 유리하다. 이 세 기종은 인도네시아가 주문하면 수년 안에 인도가 가능하다. KF-X보다 더 빠르고 쉽게 전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셈이다. 다소나 로키드 마틴 등이 인도네시아에 유리한 대금 지급 조건을 제시할 경우 KF-X 개발 참여를 놓고 내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인도네시아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기술 이전을 약속한다면 더욱 불리해진다. 다른 동남아 국가도 사정은 비슷하다. 경전투기 도입을 추진 중인 말레이시아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FA-50 구매를 고려하고 있으나 중국, 파키스탄이 합작한 JF-17의 공세가 만만치 않다. 최신형인 JF-17 블록 3은 AESA 레이더와 헬멧 장착 조준기 등을 갖춰 전투 능력도 높아졌다. 가격이나 절충 교역 등에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중국의 특성을 감안하면 FA-50의 수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FA-50 12대를 운용 중인 필리핀은 FA-50 추가 구매 대신 신형 전투기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데 스웨덴 사부 그리펜이 후보로 거론된다.
필리핀은 지난해 1월 국산 수리온 헬기 대신 록히드 마틴의 블랙호크 헬기를 구매한 바 있다. 록히드 마틴은 수리온 10대를 구매할 수 있는 가격으로 블랙호크 16대 제공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